안녕하세요. 쇼 수학중심 MC 유정민, 김아윤입니다. 오늘 수학중심에는 요즘 떠오르는 신인 매스 워너비가 함께해 주었습니다. 매스 워너비가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통계 포스터를 작성하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스 워너비 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기숙사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여러분, 기숙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모두 기숙형 중학교 재학생인데요. 하루 24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빠듯한 생활이지만 그만큼 장점도 많습니다. 내가 과연 기숙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 매스 워너비가 나섰습니다. 우리 팀은 사전조사 후에 구글 폼을 이용해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중학생 88명 중 58.2%가 기숙학교 재학생, 43.8%가 일반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세운 탐구 가설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숙학교에 다님으로써 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기숙학교에 다님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고 학습에 더 몰입할 수 있다. 셋째, 기숙학교에 다님으로써 사회성이 더 향상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더 느낄 수 있다. 먼저 생활 부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대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의미하는데요. 전체 학생 88명 중 7시 이전에 기상하는 학생은 63명으로 기숙학교 재학생이 79.4%, 일반학교 재학생이 20.6%를 차지했습니다. 아하, 기숙학교 재학생이 일반학교 재학생보다 일찍 기상하는군요. 취침시간 조사에서는 전체 학생 88명 중 12시 이사에 취침하는 학생은 53명으로 기숙학교 재학생이 73.6%, 일반학교 재학생이 26.4%를 차지했습니다. 취침시간도 기숙학교 재학생이 더 일찍 취침합니다. 또한 기숙학교에 다님으로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한 기숙학교 재학생이 96%였습니다. 따라서 가설 1은 옳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설 2의 내용에 대해 탐구해볼까요? 네, 기숙학교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각 학교 재학생에게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 자기주도 학습 실천의 정도를 0부터 7까지의 숫자로 표현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기숙학교가 높았습니다. 또 기숙학교 재학생은 가장 많은 비율인 66%가 학교 수업이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답한 반면 일반학교 재학생은 가장 많은 비율인 38.5%가 사교육이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기숙학교 재학생이 일반학교 재학생보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며 학교 수업 위주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기숙학교 재학생 중 98%가 기숙학교에 다님으로써 학습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설 2도 옳은 것으로 검증되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부문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의 수를 물어보았을 때 기숙학교 재학생은 가장 많은 비율인 48%가 5명 이상이라고 답했으나 일반학교 재학생의 응답은 없음부터 5명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아하, 기숙학교 재학생이 일반학교 재학생보다 더 많은 친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네요. 그렇다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어떻게 되죠? 각 학교 재학생에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 정도를 0부터 7까지의 숫자로 표현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학교 재학생보다 기숙학교 재학생의 학교 소속감이 대체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숙학교 재학생 중 88%가 기숙학교에 다님으로써 사회성이 향상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가설 3는 옳습니다. 이렇게 3가지 가설 모두 옳은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숙학교와 일반학교 각 재학생에게 각 학교의 장단점을 조사했습니다. 기숙학교의 장점으로는 58%가 응답한 규칙적인 생활습관 한양, 56%의 친구와 더 가까워짐이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62%의 개인 시간을 가지지 못함, 40%의 무리한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일반학교의 장점으로는 53.8%의 친구와 더 가까워짐, 46.2%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이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46.2%의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음과 자기주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기숙학교의 장점, 일반학교의 장점 모두에 친구와 더 가까워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기숙학교 재학생은 24시간 친구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친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반학교 재학생은 방과 후 교회에서 친구와 더 자유로운 여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위의 내용을 토대로 기숙학교에 적합한 유형과 일반학교에 적합한 유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숙학교에 적합한 유형은 첫째, 공동체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학생, 둘째,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 셋째, 전자기기가 있으며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 넷째,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괜찮은 학생입니다. 기숙학교보다 일반학교에 적합한 유형은 어떻게 되죠? 첫째,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학생. 둘째,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공부에 더 효과적인 학생. 셋째,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
넷째, 학교 수업보다 사교육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포스터를 제작하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설문조사 대상이 적어 보다 다양한 응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응답을 얻었더라면 기숙학교와 일반 학교의 뚜렷한 차이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에서 살아남기 포스터를 통해 기숙형 중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의 도움이 없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CO 수학 중심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